일단 뭐 저희 카스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카스 하면은 전자적으로의 어떤 대명사로 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모든 저희 그 업체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보면은 다 전자적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또 하게 된 동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저 이번 기회를 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울 이외에도 이제 그 산업용, 상업용의 계량 시스템을 좀 표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슬로건이 그 We Wait World라고 해서 센서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계량 개척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으로서 좀 탈바꿈하고요. 이제 고부와 복합 제품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뭐 상업용 제품에서는 뭐 세계 1위고요. 이제 컨트롤러와 이제 시스템의 응용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산업용 제품이 이제 세계 2위. 그다음 저희들이 그 월드 클래스 300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까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광기반 초정밀 계량 센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개발이 성공하면은 이제 고정밀 제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 시장의 한 5% 정도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 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한 30-40년 이전에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아직 뭐 카스 외에는 국산화된 업체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이게 모든 포스 센서의 기본이 되는 트랜스듀스입니다. 그림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센서를 이제 저기 엘리먼트에 붙이게 되면 로드셀이 되고요. 힘을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크의 어떤 힘을 측정하기 위해 요 게이지를 붙이게 되면 토크 센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 구조의 엘리먼트에다가 이런 다이아프레임 게이지를 붙이게 되면 압력 센서가 됩니다. 그 모든 그 물리 센서의 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 트랜스듀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부품이다 보니까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응용되는 거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의 센서이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전량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1년에 한 저울을 그냥 40-50만 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만들고 있고요. 그 40-50만 개의 로드셀이 꼭 한 개가 들어갑니다. 그 로드셀에 요 스트레인 게이지가 4장씩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희 회사만 이제 웨잉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회사를 다 합치게 되면 그 물량은 상당히 클 거로 되고요. 기타 이제 그 로드셀로 들어가서 이제 저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스트레인 게이지 자체가 한 장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연구소라든지 대학교의 연구소 그쪽에서 이제 응력 해석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안전 진단이 필요한 부분, 그쪽에는 이제 전량 이거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50억대에서 저희 납품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센서를 이용해서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서 저희 로셀에 붙이면은 저기 하나 또 새로운 제품이 탄생이 되니까 실제 이제 그 피니시된 이제 제품을 봤을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되죠. 예. 모태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 그 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들하고 약간의 경쟁 관계가 아무도 있다 보니까 일부 뭐 저희 센서를 안 쓰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가격 경쟁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이 중국 산업에 비해서 거의 뭐 비슷한 동등 가격을 저희 만들고 있고요. 수명이라든지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많이 해서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간단히 보이는 그런 패턴이지만은 기술적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항에도 뭐 잠깐 언급드릴 건데 이게 왜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가 보면은 아주 간단한데 그 요즘 최근에 그 반도체 기술이 나노 기술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패턴인데 왜 아직 그런 기술들이 좀 발전되지 아니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결국 이 공정도 저희들이 제조 공정이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파라메타 선정하는 것들, 재료 선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미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공정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 센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이제 그 센서라고 얘기하면은 가져야 할 어떤 기본 특성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복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선형성이 좋아야 된다. 온도 특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등 여러 가지를 다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 실제로 이제 그 기존에 그 반도체 게이지라고 해서 반도체형의 게이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실용화가 못 돼 있어요. 왜 실용화가 못 됐냐면은 첫 번째 비싸다. 네. 두 번째는 온도 특성이 너무 안 좋다. 물론 그 장점도 있습니다. 게이지 팩터가 뭐 게이지 팩터라고 얘기하면은 센서의 감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게이지 팩터가 저희들 이런 콘스탄트한 일반 게이지에 비해서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게이지 같은 경우는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상용화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이런 반도체 또 온도 문제라든지 또 취급하기 힘들어요. 그 가늘고 작은 거를 저런 큰 엘리먼트에 대해 어떻게 붙일 것이냐, 그 제조 공정 기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게이지들이 많이 학살이 안 되고 이런 필름 타입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대체할 만한 물리 센서가 아직 없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선진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아주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대체할 다른 어떤 센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획기적인 거죠. 물론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인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많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요즘 최신 기술로 하면 레이저 광이거든요. 그 옵티컬 파이브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정도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는 그 예를 들어서 저울에 이제 사용하는 저울의 정도는 그 5kg라고 한다면은 이제 5,000분의 1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용이 이제 옵티컬 파이브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구현을 못 합니다. 저울 하면은 뭐 로셀이 뭐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많거든요.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만한 가격대를 형성을 못해요. 옵티컬 파이브는 레이저 광기술, 거기에 그 앰플리파이어하고 이런 장비들이 센서는 쌀지 모르겠는데 뒷단에 붙는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상용화가 많이 좀 힘든 상태고요. 이게 그 객관적으로 그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이제 3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카스는 어떻고 다른 기업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뭐 최고라고 보고요. 그게 말해주는 게 이제 국내 시장의 이제 저울 시장을 60-70%를 저희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결국 찾는 건 소비자가 찾거든요. 소비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인정을 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발업체입니다. 비록 이제 80년도에 저희 회사가 상립을 하고 그 다음에 89년, 2004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최초로 이제 게이지를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 이제 선진국,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그쪽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한 회사가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저희들 가졌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에 이제 피크 필름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과 이제 그 선진국 HBM, 독일의 HBM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회사에서 최근 나온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스트레인 게이지 만들 때는 이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저희 회장님 이야 예전에 연구원님들이 보면은 일본에 가서 그 어느 교수님 등도 밀어줘가면서 그 기술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술이 이제 그 저울 제품에 로셀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한 5년,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속 R&D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 결과로는 이제 어떤 패턴 신기술이 나와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할 만한 이제 기술의 이제 인프라하고 솔루션이 이제 구축이 되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들도 뭐 도전적으로 먼저 그 해외보다 선진국보다 더 좋은 걸 미리 앞서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그런 부분이 좀 못한 거는 아직은 그래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경험이 작으니까 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적어도 그 기술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좀 빨리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무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아주 초창기죠. 그때는 그 스트레인 게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게이지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거를 만들었어요. 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입에 의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딸려갑니다. 그렇죠. 딸려가고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스가 이렇게 성공한 거는 기본 밑에 베이스는 저희들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모태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 업체 같은 경우는 사서 써서 어셈블리 하지만 저희들은 개발해서 제조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훨씬 더 가격 경쟁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훨씬 대응력이 강하죠. 저희가 원래 이제 기존 쓰던 게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체에서 다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몇십 년, 10년 가까이 정도 쓰고 있었으나 이게 넓은 온도 영역에서 이제 쓸 수 있고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게 재질이 이제 폴리미드 필름 재질이 이제 플렉서블합니다. 이게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센서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폴리미드 필름이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크 필름에서 장점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크립이라고 이제 시간에 따라 이제 스트레인이 이제 변화 값이 제대로 돌아오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측정해 본 결과 이제 저희가 이제 폴리미드 처음에 저희가 1세대 그 스트레인 게이지가 페놀 레진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네, 그거와 이제 폴리미드 필름 스트레인 게이지에 비해 훨씬 월등하게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스트레인 변화율이 적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뭐 폴리미드 필름으로 정체기가 좀 있었으나 이제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카스가 점점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한번 저희들이 레포트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의 그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축에 대해서 스트레인의 이제 변형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같은 장소에 같은 재료에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페놀 게이지, 폴리미드 게이지, 그다음 개발된 그 피크 게이지를 해놓고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의 게이지입니다. 이제 이게 증명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용 그 장비를 얘기를 해서 대형 호파라든지 거기는 수백 톤의 어떤 그 재료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로셀이 이제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로셀이 이런 커리 특성들 때문에 저희들 커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드리프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시간 따라서 어떤 센서가 변한다라고 하면 지시값이 어떤 에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크 필링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게 이제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결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제 이 게이지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모든 산업용 로셀, 그다음에 이제 저울에 셀 좀 확산시켜가지고 이제 품질을 좀 더 확산시키는 그게 또 경쟁력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게이지를 이용해서 로스를 만들고 토크 센서도 만들고 압력 센서도 만들거든요. 이게 근본 품질은 이제 게이지에서 다 나오게 되니까 모든 그 우리 물리 센서 쪽에 또 질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 스트레인 게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놀 레진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여기 보시면 흰 색깔이 이게 백킹입니다. 구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백킹인데 이것을 직접 제조를 하였습니다. 약품을 이용하여서 했는데 이제 이것은 필름이지만 그 페놀 레진은 이제 디핑하여서 이제 그 백킹 재료를 만드는 이제 그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그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제 특성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뭐 좀 고온 영역, 아니, 모든 넓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성도 이제 좋고 크립도 좋았으나 이게 이제 문제점이 디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킹 두께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게이지마다 또 성능이 달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게이지가 한 장짜리지만은 이제 많은 그 큰 플레이트를 잘라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모든 게이지마다 이제 특성이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게 이제 폴리미드 필름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폴리미드 필름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능도 뭐 우수하고 이제 뭐 넓은 온도 용량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성능도 좋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재질이 이제 크립이 이제 많이 발생하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비해 훨씬 더 모든 것을 다 갖춘 피크 필름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 단점들을 다 보완하였다고 봅니다. 결국 재료의 변천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폴리미드가 이제 한참 나왔을 때가 이제 8, 90년도쯤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분자 재료가 좀 활성화됐었고 거기에 이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그쪽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 또 과거에 최초 초창기에는 이제 페이퍼라든지 그 페놀은 그 당시에 그 6, 70년도 있죠. 그때 그 재료가 한계였었죠. 결국 이제 센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용해 가지고 접목을 할까. 그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실제 그 피크 재료도 똑같고요. 예. 지금 피크 필름의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제 이게 그리드 머티리얼이라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패턴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센싱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늘어나고 이거에 따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변화율에 따라 저희가 센서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이게 그 특정 이게 그리드 머티리얼이고 저희가 이제 피크 필름은 이제 이 뒤에 이제 하얀색이 피크 필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그리드 머티리얼을 절연도 해주고 이제 보호도 해주고 이제 뭐 전달 역할을 하는 이게 매개체입니다. 이게 피크 필름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냥 솔직히 이제 보시면은 뭐 남들은 뭐 재질 다 쓰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이게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만드는 거에서 되게 이제 특별히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네. 네, 이게 보시면 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아주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하다는 것은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실제로 이런 예는 이제 이 게이지는 상당히 작은데 왜 이건 길까? 라고 하는 또 의문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콘크리트 있죠. 이 교량 안전을 측정할 때 보면은 그 다리의 그 중심에 있죠. 밑에 거기다가 붙이다 보니까 이 표면의 거칠기가 되게 러프하죠. 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어붙이 똑 떨어져 나가죠. 워낙 그 텀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파티클이 굵으니까 그래서 넓은 면적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교량 이제 안전 진단용에 그 사용하는 그 스트레인 게이지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해석용 쪽으로 있고 여기 특이한 게 보면은 이제 X, Y, Z 있죠. 한 평면에서 이제 방향에 대한 모멘트를 측정할 때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타입은 이제 다이아프레임 타입으로 해서 그 압력 센서 그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저역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런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용
뭐 제가 구조 분석할 때 네. 게이지를 막 붙이거든요. 자동차 충돌 시험하거나 자동차의 내부성 실험할 때도 이거 스트레인 게이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충격 탁 테스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변형이 발생되거든요. 그 변형이 얼마큼 발생됐냐를 측정하는 게 이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예,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또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라고 하니까 뭐 다른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게이지를 본인이 설계한 만큼을 가지고 설계한 사양의 게이지 형상이 나와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죠. 근데 저희들은 게이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 필요한 형상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한 또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 기업 이름은 제가 또 얘기하기 좀 힘들고요. 요즘 그 자동차 회사들이 보면은 상당히 품질에 대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제 롯데별로 해가지고 대부분 자동차라면 기계 쪽이잖아요. 부품이고 부품의 품질 관리가 결국은 힘으로써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엔진 헤드에 그 볼트를 박잖아요. 볼트를 박을 때 이 힘이 얼마큼에 따라서 그 게스켓이 있죠. 밀착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토크를 측정하게 되죠. 토크를 측정하면 또 이런 게이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로봇, 다관절 로봇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 힘이 있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X, Y, Z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힘을 다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저 다축 노즐 돼가지고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산축 노즐이고요. 고정하고 이게 일단 힘의 토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는 축, 그다음 앞에 방향, 산축 포인트를 다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 다축 셀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다 제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스프링, 대형 스프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쇼바 있죠. 그 스프링 코일이 있잖아요. 이 코일이 눌렀을 때 이쪽 힘은 얼만큼이고, 그 다음 누르게 되면 이게 또 비틀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모멘트도 측정을 하고, 이런 것도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만든다. 그다음 두 번째, 스트레인 게이지를 응용을 해서 이 엘리먼트의 어떤 구조적인 걸 해서 로드셀을 만드는 거죠. 그 기술이 복합돼야지 어떤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제일 큰 부분은 그 어떤 생산에 대한 투자도 결국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회장님의 어떤 저희들 최근에 그 중국 짜샨의 공장에 대규모로 크게 지었어요. 남들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경쟁력이 안 되니 다시 한국으로 이제 컴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대단히 그 큰 공장을 설립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세계는 중국을 이겨야지 세계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플레이 정신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회장님이 좀 많이 생각하셨고요. 또 중국이 보면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격 경쟁해야 될 것들 결국 중국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생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R&D 관련돼서는 뭐 상당히 저희 회장님이 엔지니어시다 보니까 굉장히 열의가 많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경영자가 이제 R&D 엔지니어라면은 그 열의는 대단한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하나만 해도 네, 뭐 다른 어디 부분은 출신이냐에 예, 달라집니다. 열정이 워낙 강하셔가지고요. 이런 기술의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는 또 저희 회장님은 참지 못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 이하를 다들 열심히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국제가게 월드클래스 300에 돼가지고 지금 이제 2차 년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상상하기 좀 힘든 그 분해능인데 1억 분의 1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000분의 1, 5,000분의 1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량저울, 우리 금방에 가면은 우리 그 금 다른 저울들 있죠. 그게 한 3만 분의 1, 6만 분의 1 정도 돼요. 그까지 로드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뛰어넘는 게 이제 마그네틱 밸런스고요.
그 마그네틱 밸런스는 100만 분의 1에서 1000만 분의 1까지 그 정도 나오고 그걸 넘는 센서가 아직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넘는 걸 지금 저희들 하고 있어요. 1억 분의 1로 해서 그 과제명이 이제 그 분해능 1억 분의 1의 실험실용 무게 계량기 공급을 위한 광기반 계량 센서 원천 기술 개발. 오늘 4차년도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레이저 기술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들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로드셀과 어떤 저울을 만들기 위한 저희들은 수단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만들려면은 로드셀에 센서가 있어야 되고 로드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단일 제품으로 판매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오히려 저울 쪽 이상이 컸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응용 기술에 대한 부분은 스트레인 게이지 의미함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뭐 설명드렸듯이 이제 산업화 솔루션 그쪽을 좀 많이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뭐 전자저울 쪽 부분은 이제 뭐 리테일 일반 상업용 저울들 있죠. 그리고 이제 실험실용, 그 다음에 산업용 저울,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제품하고 이제 계측 부분 이걸로 저희들이 지금 기초적인 그 메인 매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테일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유통 저울에 보면은 라벨 프린트라는 저울이 있어요. 그 라벨지가 나오거든요. 그 라벨을 이제 뭐 기존 옛날에는 다른 회사들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소모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정문에 들어보면 왼쪽에 그 리테일 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라벨지도 저희들이 생산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분야는 저희들 충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자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인쇄되어 있는 것들 있죠. 유효기간이라든지 새가방 인쇄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먹지를 또 그것도 기존에는 다 사서 이렇게 했죠. 그걸 직접 이제 생산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소모품 부분이죠. 그런 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NC라고 해서 뭐 산업 기술 쪽인데요. 우리 어떤 뭐 대형 어떤 구조물들 그런 부분에 이제 외인 기술을 이용한 어떤 시스템들 그런 거를 지금 전반적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무게에 관련된 부분, 힘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다 제품을 이미 한 것도 있고 좀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날이 보면은 산업 안전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공장이 폭발하거나 어떤 중요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 인명재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쪽도 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단위 부품으로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련 업체들 요즘 또 스마트 그러잖아요. 그 센서를 이제 스마트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안전 케어 쪽 이제 산업의 이제 헬스케어 쪽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어요.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결국은 국민의 이제 안전 관리, 산업 시설의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부분 솔루션들을 지금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면은 감춰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거는 저 로셀 안에 존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울로 비교한다면은 최종적인 건 저울로 탈바꿈돼가지고 제품이 나가는 형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들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품질도 중요하지만은 가격 경쟁력,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저희들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양주 공장이 있고 저희도 짜장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짜장 공장 그렇게 활성화한 이유가 세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더 키우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그쪽에 롤스를 만들고 그다음 저울을 거기서 다 만들고 이런 형태로 지금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장비를 한 개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명실공히 제조해야 됩니다. 많은 양을 만들어 가지고 원가 경쟁도 하고 뭔가 어떤 차별화도 돼야 되거든요. 소비자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싸게 필요한 사람, 비싸게, 그 다음 어느 정도의 품질과 중고 가격, 이걸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중국 제품의 어떤 저가격화, 이게 먼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그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중국이 싸게 만드는 그 방법을 저희들도 할 수가 있을까? 아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살고 아마 그 다른 기업도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